자, 오늘 진행하는 내용 exception입니다. 자바에서 예외라는 걸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error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error라고 볼 수 있는데, 원인은 버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상에서 잘못 작성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exception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또 따로 있어요. 흔히 exception은 예외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외라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로그램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란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계산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1 더하기 1을 한다. 자, 이렇게 잘 동작을 해요. 근데 어떤 숫자를 나누기를 할 건데 0으로 나누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컴퓨터는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0으로 나눌 수 없다. 3을 0으로 나눈다는 건 그냥 3이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컴퓨터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 이진수로 뭔가 연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연산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3을 0으로 나눈다는 건 무한대로 나눠야 되는 거죠. 계속 나눠야 돼.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눠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 그러면 0으로 나눌 수 없다 라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게끔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어떤 숫자를 나눗셈을 했을 때 0으로 나누게 되면 애초에 프로그램에서 0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실행 전 컴파일 할 때 또는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클래스를 정의해 두고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예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생성된 예외 객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예외를 처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중간에 종료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문들을 제공합니다.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외를 정의할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예외들도 전부 exception이라는 걸 상속받아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보이는 예시를 보면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했는데 얘는 스캐너처럼 지정된 곳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읽어드리는 기능 중에 한 줄, 하나의 라인을 읽어드리는 애가 있는데 문자열을 읽어드려서 그 문자열을 인티저형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테스트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테스트라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야 돼요. 자, 파스인트 같이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애들은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정수형. 얘가 더블이면 파스 더블, 불리언이면 파스 불리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문자열로 들어온 숫자 형태를 변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라는 문자열을 인티저형으로 숫자 형태로 바꾸려고 하면 대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했을 때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자, 그런 경우에 자바에서는 파스인트에서 전달받은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되지 못할 경우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는 걸 발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마찬가지 우리가 스캐너를 사용할 때도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next int를 썼다면 숫자 형식의 데이터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자열이 입력이 돼버리면 그 문자열은 숫자로 변환이 불가능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을 생성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얘를 실행하면 숫자를 입력하라고 할 거고요. 내가 숫자를 입력하면 두 번째 숫자를 또 입력하도록 하고 그리고 입력을 하고 나면 나눗셈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겠죠.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잘못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익셉션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코딩을 해보면서 잘 동작하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메시지가 막 뜨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바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예외들이 동작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가 끼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문자만 빼고 숫자로 다 만들면 좋겠는데 인티저 클래스에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 next int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정상적으로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끼어 있을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빨간 메시지가 뜨면서 프로그램이 그냥 종료돼 버려요.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죠. 예외 맞죠? 잘 입력하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잘 입력하지 않으면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예외는 메인 메서드에서 10번째 줄에서 next int가 호출됐고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을 했어요. 입력한 값이 next int에서 또 next int를 호출하고 또 next를 호출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보여서 그때 input mismatch exception이 생성됐을 거고요. 그 생성되어진 것은 던져진다라고 표현합니다. throw. 그렇게 던져진 것을 내가 컨트롤,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외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또 다시 실행을 해서 이번엔 숫자를 잘 입력합니다. 두 번째 숫자에서 문자를 입력하면 동일하게 input mismatch exception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서 자,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컴퓨터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0으로 나누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나눗셈 기능 자체에 자바 내부적으로 연산자에 정의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연산에 대한 오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네요. arithmetic exception 나눌 수 없다, 0으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서 예외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 처리가 대체 뭐냐?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예외가 발생되면 그런 예외로 정의되어 있는 자바의 클래스들이 있을 건데 그 exception 객체를 생성한다는 거고요. 그 객체가 생성되면 그 객체를 집어 던져요. 야,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것 좀 처리해 라고 던지게 되어 있고 그 던져진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해 두지 않으면 JVM에서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다가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외 객체를 생성하게 해서 그 객체를 throw, 던지게 하면 그 던져진 걸 무조건 처리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발생되는 예외들을 개발자가 조절이 가능하다. 그 조절이라는 것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예외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이 개념이 예외 처리예요. 그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 깃발이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의 시작, 프로그램의 끝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쭉 목적지까지 걸어가다가 중간에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잘 진행이 되면 프로그램이 잘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이런 방지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얘가 걸어가다 보면 방지턱도 있고 걸어가다 보면 구덩이도 있겠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컴파일 할 때부터 미리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알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어떤 예외들은 중간에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잘 걸어가요. 방지턱 잘 건너고 여기선 점프 뛰어서 잘 가고 근데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치는 거야. 그러면 벼락은 솔직히 예상 못했던 거잖아요. 벼락이 떨어져서 나한테 맞는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야, 나중에 가다가 혹시나 번개가 치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네가 끝까지 못 갈 거잖아. 만약에 번개가 치면 번개가 쳤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주고 그 번개가 친 개념을 처리할 수 있게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이러한 구문들이 있어요. try 블록이 있고요. 그 try 블록에 연결할 수 있는 catch 블록 또는 finally 블록이 있고요. catch 블록 뒤에는 finally를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ry는 뭐라는 거냐? 예외가 발생되는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다. 코드상에서 예외가 발생되는 코드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대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 나눗셈을 하는 코드죠. 그러면 그 부분을 try라는 블록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발생된 예외에 대해서 내가 감시할 수 있다. 그런 블록이 되는 거고요. 개발자가 딱 코드를 지정한 거죠. 여기선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얘도 블록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블록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미리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try, 그리고 또 여기도 try가 되겠죠? 그러면 변수가 필요한 게 전부 n2 0, result도 0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변수는 미리 선언됐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블록으로 묶었죠.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예외는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거 보면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 예외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 객체가 new해서 생성됐다는 소리고요. 이 생성된 객체는 throw 되게 되어 있습니다. throw. 자, throw 구문은 여기 아래 보실까요? 예외 객체를 캐치로 전달할 수 있는, 예외를 전달하는, 예외를 집어 던지는 구문인 거예요. 아까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문자를 입력했을 때 그 메서드 안에서는 이런 코드가 동작을 했던 겁니다. 그럼 예외 객체가 던져지면 이걸 캐치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try 블록 뒤에다가 캐치를 붙여서 보니까 괄호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발생된 예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예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캐치, 잡는 거예요. 던져졌으니까 캐치, 참조해서 잡아라. 그래서 잡았으면 그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뭐 대단한 걸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로그를 남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정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캐치가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캐치가 되면 확인해 볼게요. 자, try 여기서 발생되는 next int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메서드에서 던져질 수 있는 것, throws 할 수 있는 것은 input mismatch exception 또는 no such element exception 또는 illegal state exception. 지금 보니까 만약에 토큰이라는 건 입력된 값을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단위입니다. 단위. 입력한 데이터가 인티저의 표현식과 매칭되지 않으면, 즉 정수로 표현할 수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no such element exception은 데이터를 더 읽어드리지 못할 때 얘가 동작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는 키보드로 입력받는 라인이 닫혀 있을 때 next int를 사용하게 되면 읽어드릴 빨대가 없으니까 예외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ext int라는 메서드에서는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던져진 예외는 catch에서 자, 마치 함수 호출하는 매개 변수처럼 input mismatch exception은 자바 util에 있습니다. 그래서 next int가 동작했을 때 input mismatch exception이 throw 던져졌다면 얘가 그 객체를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참조하는 객체를 가지고 뭐 대단한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print stack trace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만 호출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직접 입력 형식의 예외다 라고 그냥 한 줄 알려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try 블록에서 발생됐던 예외 객체가 있다면 catch 블록이 있으면 얘를 처리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애들도 써줘 볼게요. 이 영역에서도 input mismatch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영역, 여기서는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자바 랭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인풋 할 건 없고요. 마찬가지로 메시지 하나 알려줄 수 있겠죠. 0으로 나눌 수 없음. 그리고 예외 클래스에 get message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외가 생성될 때 예외의 원인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get message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slash by zero 같은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print stack trac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외 처리한다는 건 예외가 발생되면 잡아서 확인하고 진행하겠다.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첫 번째 수 입력이라고 출력이 됐고요. next int가 동작해서 입력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문자와 숫자가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엔터를 땅 쳤을 때 입력 형식 예외라고 요게 메시지가 출력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또 수 입력이라고 받으려고 했을 때 여기 수 입력이라고 나왔죠? 이때도 입력 형식에 대한 예외다라고 나와버렸네요. 여기 입력한 문자들이 지금 버퍼에서 이상하게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지금 얘가 다 진행이 돼버렸어요. 다시 자, 숫자를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면 괜찮아요. 동작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다만 여기에 첫 번째는 숫자를 잘 입력했는데 두 번째에서 만약에 문자를 입력해버렸다. 그러면 두 번째 입력한 부분에서 입력 형식 예외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print stack trace가 input mismatch exception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0으로 나눌 수 없음이라고 출력이 된 거, 이 부분은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겠죠. 그리고 get message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print stack trace 하는 부분이 여기 나왔습니다. arithmetic exception에 대한 stack trace 하는 거.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이번엔 숫자를 잘 입력했지만 나누는 숫자가 0인 경우 이때는 0으로 나눌 수 없다. 여기 있는 예외들 처리가 되고 마지막 출력까지 다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외가 발생했지만 그 발생된 예외를 내가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try 블록은 예외가 발생되는 범위를 블록으로 묶어주는 거고 거기에 이어지는 catch는 발생된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떤 예외가 발생했으니 발생된 예외를 참조해서 어떻게 처리하게 할 것인지 요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숫자 입력하고 아까 문자를 잘못 입력했을 때 결과를 보시면 print stack trace가 출력하는 것과 우리가 시스템 아웃으로 출력하는 것이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는 모니터에 출력하고 있는 출력이 가능한 스트림이 out이라는 애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스트림이 하나 더 있는데 걔가 에러 스트림이라고 해요. 그 다음 키보드로 입력받는 스트림은 in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클립스 상에서 빨갛게 보여지는 출력은 에러라고 하는 녀석으로 출력이 됐을 때 빨갛게 나오고 검정색으로 출력되는 건 이 out 스트림으로 출력됐을 때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빨대가 두 개라서 출력되는 순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예외 처리가 이렇게 된다. 예외 처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문법을 구문을 보시면 try 블록과 catch 블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법을 더 추가해 볼게요. 두 번째 패키지에서 지금 보시면 동일한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할 건데요. 여기서 보면 코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예외가 발생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외가 발생하는 애만 넣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입력받고 계산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것까지 다 넣어놔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력한 숫자가 잘못됐다, 문자가 입력됐다,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이 시점 아래로는 실행되지 않아요. 예외가 던져지면 바로 연결된 캐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잘 성공했는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 뒤로는 또 실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발생되는 예외가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죠. 그러면 캐치를 멀티플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보다 이게 훨씬 낫죠? 이 안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발생된 예외가 뭔지 그 발생된 객체를 확인해서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 참조가 된다면 이거 처리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인가? 그거 맞아. 그럼 요게 처리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로 캐치를 여러 개 작성할 수 있고요. 주의점은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 아리스메틱 익셉션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 발생하던지 아니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하던지 모든 예외는 전부 익셉션을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업캐스팅을 통해서 뭐든 쳐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버리면 모든 예외를 다 처리하는 블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뒤에 블록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예외마다 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예외 범위를 잘 생각해서 멀티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주의점은 이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예외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면 실행했을 때 수 입력 1, 2, 3 또 수 입력 그러면 잘 진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수를 입력할 때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바로 예외가 발생해서 메시지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이 끝나버렸죠. 이걸 보면 예외 처리가 안 된 건가 할 수 있지만 출력된 내용을 보시면 형식 예외라는 게 동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요렇게 메시지를 하나 넣어두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는지도 볼 수 있겠죠. 다시 이렇게 입력을 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정상 종료됐다. 스택 트레이스를 하고 싶지 않으면 더 깔끔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숫자는 잘 입력했고 두 번째 숫자에서 문자가 들어갔다. 역시 그 시점에서 예외가 발생돼서 처리가 되고 진행이 되고요. 잘 입력했는데 0으로 나누려고 했다. 그러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에 있는 내용으로 처리되고 프로그램은 잘 진행이 됐죠. 그래서 트라이 캐치 가지고 예외가 발생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게 예외 처리의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세 번째 패키지로 복사를 했고요. 한 가지 구문을 더 봅니다. Finally. 얘는 반드시 안 써도 되죠. 필요하다면 사용하는데 catch 또는 try 뒤에 finally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 블록은 예외 발생 여부는 관계없고 무조건 실행하고 진행해야 되는 코드를 적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finally. 자, 이 부분은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블록이고요. 용도는 자원 해제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자, 내가 숫자를 입력하고 0을 입력했을 때 나눗셈을 하면 예외가 발생했는데 무조건 실행이 됐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실행을 해도 무조건 실행이 되는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의 목적은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입출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코드를 작성했다면 만약에 입출력을 하다가 예외가 발생을 해서 프로그램이 그냥 꺼져버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파일이 현재 읽고 있는 중 또는 쓰고 있는 중 어딘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중으로 이 빨대가 남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이 스트림을 잘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시다가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떤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 파일을 잘라내서 딴 데로 움직이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려고 했거나 그런 경우에 파일이 열려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열려 있어서 빨대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제대로 얘를 닫아주지 않으면 이 파일은 이미 어딘가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운영체제가 식별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외부에 연결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예외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이 자원을 정상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로 파이널리 블록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이 흐름, 메커니즘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로우 대략 알고 있는 것과 스로우즈 처음 보는 것, 요 두 가지가 있죠. try, catch, finally는 그냥 그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이고, 이제 스로우와 스로우즈는 여러분이 예외를 제어할 때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스로우는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객체를 집어 던지는 역할이고요. 스로우즈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 그 메서드에서 발생되는 예외가 무엇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를 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외를 전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스로우즈가 메서드에 붙어 있다면 예외 처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트라이 캐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 예외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일반적인 익셉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익셉션은 컴파일할 때 예외 처리 구문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예외 처리를 해야만 동작할 수 있는 애들은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져 있고요. 어떤 예외들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행 중에 판단이 가능한 익셉션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봤던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나 아리스메틱 익셉션들입니다. 걔들은 컴파일 할 때는 몰라도 괜찮은데 실행 중에 어떤 값에 의해서 그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자, 요건 키보드로부터 1바이트를 읽어드리는 메서드거든요. 그래서 int형으로 반환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의 in. 근데 이걸 사용했더니 빨간 줄로 지금 컴파일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에러가 났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read 메서드를 한번 보러 갈게요. 도움말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시스템 클래스에 필드가 3개가 있네요. 에러, in, out. 우리 맨날 사용하는 게 out이고요. 얘는 print stream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스태틱 필드네요. 그 다음 지금 제가 사용한 건 in이라는 애인데 얘는 input stream이래요. input stream 클래스의 내용을 구경하러 가보면 여기에 read라는 메서드가 있겠죠. read. 그리고 이 read라는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로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참조하고 있는 그 in이 참조하는 객체는 인풋 스트림으로 참조를 하고 있지만 그 하위에 어떤 자식 객체일 거고요. 거기에 read가 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read 함수는 throws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IO exception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 read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IO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써주는 부분이 이 throws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read 함수에서는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데 read 함수 내에서 이 IO exception을 처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던져질 거니까 혹시 던져질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라. 트라이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스로우즈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반면에 아까 봤던 자,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 한번 도움말 볼까요? 자, 이 익셉션 어떻게 생겼어요? 오브젝트를 상속해서 스로우어블을 상속해서 익셉션을 상속했는데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했죠. 런타임 익셉션. 실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예외다. 그래서 컴파일 할 때는 반드시 트라이 캐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앤 거예요. 다시 자, 여기 있는 IO exception을 확인해 보면 얘는 스로우업을 상속, exception 상속 거기서 끝났죠. 이렇게 exception까지만 상속한 애들은 컴파일 타임에 트라이 캐치를 해야만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try, catch, IO
exception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만 동작이 가능한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올려보면 try catch 블록을 자동으로 이클립스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add throws declaration. 이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system.in.read라는 메서드가 만약에 자, myInput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input이라는 메서드에서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빨간 줄이 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try catch를 해두면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input 메서드를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 그러면 메인 영역 다른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객체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인풋이 동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가 된 개념이잖아요. try catch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인풋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예외는 발생될 수 있으니 인풋을 사용하는 곳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라 라고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인풋을 호출했을 때 인풋 메서드 내에서 예외가 처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try catch가 없으니까 예외가 처리되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인풋을 호출한 곳으로 같이 그대로 연결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예외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인풋을 사용했더니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얘를 동작시켰을 때 그런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여기서 try catch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외가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메서드 안에서 발생되는 예외를 그대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호출한 곳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try catch를 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엌칼을 사용해요. 부엌칼을 사용하다 보면 잘못해서 손가락을 다칠 일이 있어요. 손가락이 다치면 부엌칼이 같이 치료해준다. 부엌칼이 알아서 치료까지 해준다. 그럼 아까처럼 여기에 try catch가 있는 거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부엌칼을 사용할 때 야, 그거 부엌칼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손가락 다치면 어떻게 해? 라고 부엌칼에다가 뭔가를 맡겨놓는 게 아니라 야, 부엌칼 사용하면 손가락을 다칠 수 있어. 라고 얘기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부엌칼을 사용하는 쪽에서 오케이, 부엌칼을 사용하다가 내가 손가락을 베이면 이렇게 처리해야지 라고 써주는 게 try catch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 종류가 아까 있었는데 exception은 컴파일할 때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칼 같은 경우 칼을 사용할 땐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칼을 사용하기 전부터 만약에 칼을 사용하다 다쳤을 땐 어떻게 하겠다. 이게 명확히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런 예외라면 exception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어떤 예외가 있을 건데 그 예외가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냥. 근데 안 넘어질 수도 있어. 넘어졌다고 치명상을 입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컴파일할 때 try catch 구문을 쓰지 않아도 괜찮은 예외들은 runtime exception, 중요도가 좀 낮은 거거나 컴파일할 때는 알 수 없는 거거나 그런 경우에는 runtime exception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전부 자바에서 제공되고 있는 예외 클래스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 예외 처리 구문들을 한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예외 처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겠고 그러면 이런 예외를 우리도 직접 만들어서 활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코딩을 하다가 이런 예외 클래스를 직접 정의하고 정의된 예외 클래스를 활용해서 코드에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외를 직접 정의하는 개념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하게 add calculator라는 객체가 있고요. 이 객체를 가지고 add 기능을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는데
add calculator는 제가 정의해 놓은 거예요. add calculator. 두 개의 숫자를 전달받아서 덧셈을 하고 결과를 반환하게 해놨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코드는 자바에서 무슨 뭐 예외가 발생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덧셈해서 결과 주면 되니까. 자, 근데 내가 임의로 만약에 결과가 어떤 범위를 가지게끔 하고 싶다. 결과가 특정 범위의 값이어야만 정상적인 거고, 그게 아니면 잘못된 걸로 판단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건 예외다. 0보다 작은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dd calculator의 add 기능이 두 숫자를 전달받아서 덧셈을 했을 때 결과가 0보다 커야만 정상적인 거고 0보다 작으면 비정상인 걸로 취급하고 싶은 기능이라면 여기다가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클래스는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도록 해봅니다. 그러면 exception 클래스는 여기까지만 해놔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일단 예외를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걸 쓰는 겁니다. new 해서 result scope excepti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고요. 이 생성된 객체를 throw 하겠다, 던지겠다. 이게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된 예외는 catch로 잡아서 처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인을 동작을 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만약에 결과를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한다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0을 더할까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예외? 내가 만든 result scope exception이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버렸죠. 기존의 자바에서 만들어진 예외들도 다 이렇게 처리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동작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된 예외가 지금 이 호출을 통해서 일어났으니 이 부분에다가 try catch result scope exception 해서 print stack trace까지만 출력해줘도 되고 뭐 별도의 메시지를 써도 되겠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결과까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try catch로 잡아서 처리했던 것이 결국 어딘가에서 생성됐던 이런 예외 객체고 그 예외 객체가 던져지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try catch로 이렇게 처리했던 거예요. 이게 예외 처리가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예외에서 별다른 거 없이 그냥 exception만 상속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 예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예외다. 근데 거기에 메시지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보통 생성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슈퍼, exception 객체가 생성될 때 그 메시지를 이렇게 세팅하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예외 객체를 생성할 때 여기다가 뭐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볼까요? result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된 예외 객체로부터 get 메시지 이걸 통해서 어떤 예외인지 예외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result가 마이너스 9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print stack trace를 하게 되면 이렇게 stack trace 프린트가 되고요. 거기에 메시지까지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외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여드린 건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실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예외라서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해서 만들어냈는데 똑같은 개념을 이제 컴파일 타임에 검사해야 되는 익셉션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4번 패키지를 복사해서 5번으로 그리고 다 동일한데 메인에서 처리하고 있던 예외 코드 부분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result scope exception의 상속 클래스를 exception으로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add calculator에서 집어 던지고 있는 예외에 대해서 이거 컴파일할 때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예외 객체이기 때문에 add 메서드를 사용하는 곳에 이 예외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빨간 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뭐다? throws. add를 호출하게 되면 throws result scope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어. add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결과값이 0보다 작으면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
그걸 호출하는 측에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예외를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메인에서 그 add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컴파일할 때 미리 예외를 처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하면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고요. 런타임 익셉션과 컴파일 타임에 처리할 익셉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익셉션이 나누어진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예외에 대한 개념은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익셉션은 예외 처리 구문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가하는 키워드를 써야 되고요. 런타임 익셉션 같은 경우는 예외 처리 구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예외가 발생을 하고 예외 처리 구문을 그 시점에 찾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바에서 예외를 처리하는 이 구문들, 얘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잘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트라이 캐치로 잘 잡아주시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같은 걸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내가 만드는 기능 중에서 특정 기능은 어떤 예외를 처리해서 예외를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럼 스로우나 스로우즈 같은 것들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